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주말 마음단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죠? 비가 좀 와서 바깥 활동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11시부터 체면 기본 과정을 했죠. 근데 기분이 좋은 것이 뭐냐면 체면 기본 과정 5주를 하신 분이 청강하신로 오신 분한테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분이 체면에 쑥 들어가서 그분에 맺힌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 정도까지 실력을 저한테 보여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뿌듯한 거였고요. 제가 아침에 뭘 보면서 오늘 누구를 봤냐고 하면 우리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의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걸 지으신 감독님이 있죠. 구수한 감독님이라고 하던가요? 감독님이 계신데 이번에 새로 또 2탄으로 해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울지마 스톤에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톤지에 다시 가봤더니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답니다. 뭐냐면 이태석 신부님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 의대생과 의과 의사가 57명이 탄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톤지의 조그만 어떤 그 도시 같은데 그 도시에서 의사가 57명이 났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감독이 구감독님인데 감독이 그 학생들한테 의사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네들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지? 라고 물었더니만 걔네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어떤 삶의 생계 수단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태석 신부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진료하는 걸 봤더니만 이태석 신부가 하던 그대로 하더란 거예요. 뭐냐면 먼저 그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세요가 아니라 먼저 손을 잡아준대요. 손을 잡아주고 개인전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어디가 아프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봤죠. 저도 그런 어떤 삶이 되고 싶거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이 발현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좋은 어떤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제가 원하는 바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의 어떤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이태석 신부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온통 보면 무슨 비트코인이 얼마가 올라갔고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LH 공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계속 비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명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LH 공사에 있는 직원이 뭐 한 몇십억을 벌었어. 아니면 비트코인을 해서 얼마를 벌었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올랐어. 그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질 않습니다. 조금 뭐 해외여행 자주 가겠죠. 골프는 잘 치고 맛있는 거 더 먹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그건 그들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에 물질에 포커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나의 이번 영적 성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만 포커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뿌듯한 삶을, 그런 어떤 뿌듯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꾸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 정말 살지를 못합니다.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어떤 관점을 물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주말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래?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저한테 정말 회사 생활 뭐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어느 날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질문이냐면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5년, 10년을 산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이 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래?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왜 5년 후, 10년 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뭐 골프도 치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 조직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직장인의 비애는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고 거기에 열정을 다 바친다고 해도 어느 시간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지식들을 나와서 내가 활용해서 뭔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홀로 서는데 도움이 된다면 베스트지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SK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하려고 하면 또 SK 가갖고 후배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5년, 10년 후 어떻게 될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삶은 뭔가?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 형국은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한 며칠 전에 뭐 맛있는 걸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며칠만 지나면 사형인데 이걸 맛있게 먹고 그냥 맛있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또 준비해야 될 해결책은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영어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야, 계속 이렇게 살래? 이 질문이 저한테 다가온 거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질문들을 하다가도 또 술 한잔 먹으면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열심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런 어떤 질문들이 나를 감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50살을 3개월 남겨두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하고 어느 날 회사가 나를 보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제 성격상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 앞에서 어떤 뭐 아쉬운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50 후반에 뭔가 회사가 나가래서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50살 3개월 남겨둔 2014년 9월 30일 나오면 설마 죽게 하겠어? 이런 심정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벼랑 끝에서 쌓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셀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와가지고 뭔가 홀로 서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셀프 리더십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 중에 요소를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시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4시만 기억하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는 뭐냐면 소중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앞에서 발표도 못하고 그렇다고 친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그거 하니까 어떤 때는 야, 이거 쓰레기 하나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몸은 약하지 뭐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 근데 뭔가 바꿀 수는 없어. 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50살, 60살까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왔지?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만 년 전에도 몇만 년 후에도 없을 그런 유일무이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몸이 아프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돈은 없고 뭐 이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내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들이 비록 나를 보고 야 너는 왜 그러냐? 왜 성격이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돈도 없냐? 그 나이에 뭐 친구도 없냐? 이렇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나 자신까지 나를 비난하고 슬프게 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리더십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시작점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지식을 더 얻고 뭔가 어떤 더 좋아졌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나를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과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DNA 플러스 여러분들 키워온 환경이지 여러분 자신이 문제는 없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아갈 거냐.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이제부터 내가 지금 60에 시작하든 70에 시작하든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또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리더십을 구축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444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시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일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환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입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식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회사의 어떤 뭐 대표, 회장, 나한테 고참,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안 볼 수 있나요? 내일 당장 회사 그만둘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면 그거보다 더한 인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기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형태의 더 지랄했던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SK 다니고 있었는데 삼성에서 한 분이 이직을 하셔 오셨어요. 근데 저하고 술 먹다가 한탄을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그 인간이 싫어서 왔는데 요 인간은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있었던 그 팀장은 우리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뭐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싫어서 도망가면 또 다른 곳에 또 싫은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나는 좋은 사람인 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우리 대표하고 내 상사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일로서만 주고받는 거죠. 이 사사로운 감정은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제 자신한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아들이었어요.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난 사춘기를 겪으면서 중3 때 딱 저한테 선언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은 끝났으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동생한테만 신경 쓰세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게 고3까지 갔어요. 정말 고3 때 회사가 힘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시커먼 데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고3이 컴퓨터 게임을 하냐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 도대체 꿈이 뭐냐 했더만 소리를 벌럭 지른 거야. 아니, 나 그런 거 안 키운다니까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데 그때 제가 아주 현명하게 했던 건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얘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뭐 팬다고 해서 얘가 바뀐다고 하면 고맙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구분시켰습니다. 설사 얘가 자기 대학도 못 가고 자기 앞가름도 못 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단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전달해야지. 그래서 회사에 와서 걔를 보면 그냥 잘하고 있지 하고 그냥 보기 싫어서 제 방에 왔어요. 제 방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 방에 쭉 왔더니만 이 친구가 어느 시점에서 좀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뀌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서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 그 과목을 듣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이 강의에서 멘토에 대한 어떤 그 글을 쓰는데 제가 아빠를 멘토로 해가지고 A+를 맞았어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렇게 서로 힘들었을 때 제가 막 뭐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리고 이랬다면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서 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도 서로 잘 보질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구분시켰던 거죠.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의 어떤 시어머니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끄달린다라고 하면 일로서만 내가 해줄 일 아니면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요청했을 때 뭐 해야 줄 그것만 같이 교류를 하고 마음은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는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갔을 때 절대로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마음속으로 구분시키는 일. 아, 저 인간은 또 하나의 인간이고 저 인간도 하나의 어떤 조그만 그릇이고 끄달리는 인간이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일로서만 만나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대하는 겁니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시라고 했을 때 앞에 단 사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고 두 번째 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물입니다. 사물로부터 본인을 벗어나십시오. 자, 남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좋은 차죠, 그죠? 여자들은 백이고요. 또 좋은 옷일 수도 있고요. 저는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뭐 좀 소나타나 그랜저급이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는 한 40평대 있어야 되고 뭐는 연봉은 얼마 되고 그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차를 사든 집을 사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기쁨, 그거에 대한 행복은 한 달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편안해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전에 타던 차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절대 우리들의 어떤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관심사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물질에 뒀던 관심사를 쭉 돌려서 나의 성장에 포커싱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라 그러셨죠. 이 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분리하고 구분하고 독립시키십시오.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100%는 다 과거를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막 진짜 억울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나 그 사람 정말 막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죠. 나한테 손해를 한 10억 정도 손해를 입힌 그놈. 그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것만 아니었어도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 그 과거 속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보내다가 이제 문득 미래를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현재는 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발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후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지나간 건 너무 후회스러워. 부모님도 너무 원망스러워. 왜 나를 좀 키우려면 잘 키우지? 이게 뭐냐라고 말이야.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래서 현재 또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교통사고로 당하지 않을까?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오로지 현재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시에 빠져 있는데 2월 20일 날 평창 김남건 시인이 종로 3가에서 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저를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가자마자 수업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 뭐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과거 또 뭐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계속 현재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약사사 가다가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야, 시를 또 하나 지을는데 뭘 지을까 하다가 우산에 관련된 시를 짓고요. 또 머리를 감다가 온수를 보니까 이 온수가 세상 같더라고요. 내 마음대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수를 틀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나오고 싶을 때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세상과 같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현재에 몰입하다 보니까 계속 하루에 한 편씩 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현재에 몰입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에만 몰입을 하라는 거죠. 과거 어땠거나 아니면 이게 잘 돼갖고 어떻게 미래에 어떤 발전할 거냐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도 이 현재 하루 24시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면 셀프 리더십,
계속 이렇게 살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천명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소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소명을 찾기란 하루 이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명을 찾는 연습은 계속 노력을 하면서 내가 루틴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셀프 리더십인데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444기. 자기를 제일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구분시켜야 되고 삶을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시간으로부터 나를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오로지 과거, 미래를 떠난 현재에만 몰입을 하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이 444시를 한번 실행해보는 한 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욱 그렇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444시를 어떻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 뭐 그때마다 내가 어떤 느꼈던 것들을 글로 적는다라든가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끄달렸는데 내가 구분시켜서 끄달리지 않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물질로부터 막 아쉬운 거 있고 뭐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욕망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하루 온종일 내가 현재에 몰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444시를 실천하는 그런 한 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 이제 천천히 우리 체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장소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아주 편한 자세로 쭉 취하면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내 온몸에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어차피 지금은 상상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후 하고 내뱉을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독소들, 나쁜 것들, 막혀있는 것들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크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십시오. 오로지 제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뭔가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들을 쭉 뽑아내면서 제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서 내 온몸의 힘을 쭉 빼준다고 상상하십시오. 머리, 양팔, 가슴, 배, 다리까지 온몸의 힘을 쭉 빼준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편안하게 그동안 남아있던 긴장감을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완이 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구나 하는 그 느낌만 들 겁니다. 편안하다 그 느낌만 들도록 온몸의 힘을 쭉 풀어주는 겁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나간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아주 좋습니다. 그 온몸의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편안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겁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편안하고 더 깊은 상태로 쑥 들어갈 겁니다. 그냥 제 말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10, 9, 더 깊게 8, 7, 더 깊게 6, 5, 더 편안하게 4, 3, 2, 1. 이제
온몸과 마음의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과거 어느 때라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하고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편안함, 느긋함, 그걸 그대로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늘 비가 내렸죠, 그죠?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장소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어느 조용한 카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즈넉한 어떤 산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피 한 잔과 집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조용하게 혼자 앉아 있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내립니다. 그대로 편안하고 느긋하게.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계속 그렇게 살래 하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쭉 회상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그것이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현재부터 먼 미래까지 아주 멋있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내 자신, 그래 사랑스러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떤 때는 앉아서 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준 내 자신을 사랑해. 그런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내가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또 나의 어떤 하나의 또 사람이고 나도 또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절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좋아요. 자, 이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를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고 나는 이번 생에서 나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확장해 보겠다.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일부터 나의 영적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오로지 현재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과거 그대로 놔두고 미래는 모르겠다. 오로지 현재에만 몰입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몰입을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현재에 몰입하는 거예요. 아, 지하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차창 밖에는 뭐가 보이지? 오로지 현재만 몰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루가 마칠 때예요. 저녁에 쭉 와서 한번 본인을 피드백 해보는 겁니다. 아, 오늘 나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고 물질로부터 나를 구분시켰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현재에 오롯이 몰입했는가 하고 뿌듯하게 피드백, 반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을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일주일 동안은 444씩 나를 정말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나를 구분시키고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로지 현재만 몰입하겠다 하는 그 느낌을 스스로 다짐을 해보십시오. 일주일간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 그 뿌듯한 상태, 444C를 실행하는 그 뿌듯한 상태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자, 기억하고,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날 텐데, 그 뿌듯한 느낌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시면 돼요. 셋, 깨어나십시오. 오늘 또 한 13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아마 단골 손님들만 들어오셨을 거고 아까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고요. 고맙고요.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한번 펴고 혹시 저한테 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뭐 최단단으로 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제 어떤 마음단단 카톡방에 있을 것 같은데 카톡방에 없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우리 마음단단방에서 어떤 물질에 끄달리지 않고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그 기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웅 선배님 고맙고요. 최은선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8번째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뭐 끄달리지 않으려고 해도 댓글을 달아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댓글을 달아주는 센스도 고맙고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정말 이 시간 이후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절대 사람들한테 끄달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사물, 물질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롯이 현재만 집중해서 일주일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잘 계시고 혹시라도 어떤 질문이나 이게 있으면 별도로 또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